안녕하세요. 가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났을 때 성관계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적게 나온 사건입니다. 물론 파탄이 났는데 왜 그럼 위자료 액수를 조금을 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되게 의례적으로 판단을 했던 사건이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은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체크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피고에게 일부 위자료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도 금액을 매우 적게 산정했던 사건인데요. 일단 원고를 영희라고 하겠습니다. 영희의 배우자를 철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 피고를 옥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와 철수는 2003년에 이제 재혼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갈등을 겪었고 별거를 했고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를 설명드리자면은 2016년도 5월에 철수 씨와 영희와 다툰 후 별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철수와 영희는 이혼 조건, 양육권이라든지 위자료 같은 것에 합의를 다 했고, 그때 집을 나간 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2016년도 8월경에 협의 이혼을 신청을 하죠. 그리고 철수는 약속된 위자료 중에 일부 5,700만 원인가요? 그것을 영희에게도 송금을 합니다.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즈음에 철수 씨는 저희 피고를, 옥순 씨를 동호회에서 만납니다. 피고는 돌싱이었고요. 친분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안 들키면 됐을 텐데 결국에 이혼 절차, 즉 철수와 영희의 이혼 절차,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2016년도 11월경쯤에 만남을 시작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안 들켜야 되는데 들킨 거예요. 성관계는 2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16년도 8월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은 숙려 기간을 3개월을 주거든요. 3개월 뒤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게끔 너네들이 마음을 좀 다지고 으쌰으쌰 해봐라라고 하는데, 이 철수 씨가 3개월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게 3개월의 뒤, 보통 8월 1일 날 협의이혼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11월 1일 날 협의이혼 확인 의사 기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넉넉히 11월 말 또는 12월 이때쯤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데,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옥수를 만났는데 결국에 그게 들킨 거예요. 들키니까 우리 원고 영희 씨는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2016년도 12월에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를 해버립니다. 골치 아파지죠. 그러면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 옥순 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소송문은 2개였어요. 위자료 5천만 원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3,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총 8,900만 원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중에 5천만 원은 위자료다. 야, 네가 내 남편과 바람 폈으니까 위자료 5천만 원 줘 라는 내용이었고, 부당이득 반환은 야, 철수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우리 피고 옥순에게 증여를 하거든요. 아파트 가격도 되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게 3,900만 원 아파트니까 그렇게 높은 큰 아파트도 아닌데도, 야, 이거 우리 공동 재산이니까 이거 너 부당이득 했잖아. 반환 청구를 합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 일단 부당이득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원고가 이제 주장은 내 남편 철수가 피고 옥순에게 자신의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가액이니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그 아파트가 공동재산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소유권 이전 사유를 매매라고 적혀 있었어요. 물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매매라고 가장을 한 증여일 수도 있죠. 이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있으니까 매매로 해서 넘겼다라는 그렇게 가장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거예요.
영희 씨가 그것을 입증을 못한다면은 그것은 매매에 의해서 옥순이 철수에게 3,900만 원을 주고 산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자료 어떻게 됐는가? 옥순에게 위자료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났나? 한번 보겠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철수와 영희 씨가 구체적인 이혼 조건에 합의를 하고 협의 이혼 신청을 한 2016년도 8월경에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났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있었던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봤고요. 다만 영희 씨가 2016년도 12월경에 협의이혼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하를 했고 철수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그때부터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긴 하지만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조금 더 전 얘기니까 아직까지 이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판결문이긴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영희 씨가 내 남편과의 법률혼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시기는 당연히 이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성관계를 2번 한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즉 11월부터 12월 사이 그때 이제 만남을 가진 것이 불법행위다라고 본 거죠. 다만 그때 당시에 철수와 영희 씨가 이미 이혼에 합의했었고 영희가 일방적으로 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이니까 이제 우리 옥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5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부부관계, 혼인관계의 파탄 내용을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복잡하게 얽혔다라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판단을 해요. 섬세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판단을 해서 재판부한테 얘기를 하면은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도 판결문을 내려주니까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랑 만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혼을 하고 와라라고 꼭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2번 성관계 하면은 저에게 변호사 비용 많이 지불하고 또 소송을 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